빗속을 뚫고 그녀를 찾아간 건 단지 고추밭에서 함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느꼈던 따뜻한 온기, 그게 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15년 내 안의 계절은 멈춰 있었는데 그녀와 함께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저에게 불어와준 따뜻한 바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늦가을 고추밭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붉게 익은 고추들이 가지에 매달려 있지만 그 고추들보다 더 붉게 타버린 것은 만식 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타버린 후 제가 되어버린 마음이었겠죠. 하나, 둘, 셋. 만식 씨가 고추를 따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고추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없이 보낸 날들을 세는 것이었죠. 5475일.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루하루가 길고 무거웠습니다. 고추밭 한켠에는 낡은 농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15년 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것들이었죠. 아내가 사용하던 작은 호미와 바구니, 그리고 그녀가 즐겨 쓰던 낡은 장갑들. 만식 씨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고추들이 완전히 익었네. 혼자 말하는 버릇이 생긴 지도 오래였어요. 아내가 떠난 후 대화 상대가 사라지면서 생긴 습관이었죠. 가끔은 아내가 대답해 주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온 만식 씨는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집이었거든요. 부엌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쓰던 숟가락이 그대로 있었고 안방에는 그녀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만식 씨에게는 너무 아픈 미소였습니다. 매일 보면서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리움이었어요. 오늘도 혼자 밥 먹었어. 고추가 많이 익었는데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던 만식 씨에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혼자 밥 먹고 있네. 마을 후배 일성이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성이는 만식 씨가 혼자 사는 것을 늘 걱정하는 마음 좋은 후배였어요. 야, 일성아. 문도 안 두드리고. 형,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혼자 사시면 안 된다고요. 일성이는 만식 씨 옆에 앉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변하지 않은 만식 씨의 모습이 마음 아팠거든요. 형, 정말로. 일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밭일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충분해.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요. 보세요. 집이 이게 뭡니까? 먼지가 얼마나 쌓였어요. 일성이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형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고 허리도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혼자서 그 넓은 고추밭을 어떻게 다 관리해요? 일성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요즘 만식 씨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욱신거렸고 고추를 따다 보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일성아, 나는 정말 괜찮다고. 형, 제발요. 딱 하루만이라도 만나보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고. 일성이의 간곡한 부탁에 만식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혼자 하기엔 고추밭이 너무 넓기도 했고 요즘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 정말 하루만, 딱 하루만이야. 와, 정말이요? 고마워요, 형. 일성이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보내드릴게요. 일찍 나올 거예요. 일성이가 돌아간 후 만식 씨는 오랜만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바빠졌어요. 15년 동안 제대로 치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만식 씨는 오랜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올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일을 잘할까? 혹시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길로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체구의 여성이었는데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어요. 지금까지 일했던 곳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따뜻해 보였거든요. 여기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윤정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곳도 임시적인 거처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며칠이라도 편안한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만식 씨는 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성이가 말한 일꾼이라기에는 너무 왜소해 보였어요. 과연 고추밭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입니다. 아, 네. 만식입니다. 윤정 씨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첫인상부터 차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고추밭이 꽤 넓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힘든 일은 익숙해요. 윤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만식 씨는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고추밭으로 안내했어요. 아침 햇살이 고추밭을 비추고 있었고 붉게 익은 고추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추 따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윤정 씨는 바구니를 들고 고추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정 씨의 손놀림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만식 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윤정 씨는 고추를 따는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상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는 눈도 있었어요. 심지어 고추를 바구니에 담는 방법까지 능숙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윤정 씨는 간단하게 답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일은 정말 잘했어요. 만식 씨는 처음에는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배울 게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담으면 고추가 상하지 않아요. 윤정 씨가 고추를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담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추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지금까지 대충 담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말릴 때도 모양이 예뻐져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고추를 땄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느낌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편안하기도 했어요. 특히 만식 씨에게는 15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윤정 씨가 말했어요. 점심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김치만 먹고 이래요. 그럼 제가 뭔가 준비해 볼까요? 만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꾼이 밥까지 차려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드세요. 괜찮아요. 함께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윤정 씨의 말에 만식 씨는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말을 들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하루 종일 함께 일하면서 만식 씨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해가 질 무렵 만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올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오겠어요. 윤정 씨의 대답에 만식 씨는 왠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도 윤정 씨는 약속한 시간에 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와서 이미 고추밭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만식 씨가 나가보니 윤정 씨가 고추밭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그러게요. 아침 공기가 제일 맑죠. 두 사람은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루 만에 서먹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전 내내 열심히 일하던 두 사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만식 씨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김치만 먹고 말았을 텐데 윤정 씨가 말했어요.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번거롭게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윤정 씨는 만식 씨의 부엌을 살펴보더니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된장, 두부, 파, 고추, 기본적인 재료들은 다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여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찌개 먹은 지가 언제인지 만식 씨는 중얼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해준다는 게 15년 만의 일이라 어색하면서도 기대됐어요. 윤정 씨는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육수를 우리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파를 넣고 마치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했어요. 부엌에서 나는 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만식 씨는 그 냄새를 맡으며 가슴이 찡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였거든요. 1시간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스런 상차림이었어요. 만식 씨는 상을 보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드세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만식 씨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어요.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맛은, 이 맛은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었거든요.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따뜻함과 깊은 맛이 아내의 손맛과 너무 비슷했어요. 어떻게 이 맛을? 만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맛이 이상해요? 아니에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만식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윤정 씨가 끓여준 찌개는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걱정했거든요. 이런 맛있는 찌개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껏 끓이는 거죠. 윤정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고추장 같이 담가볼까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윤정 씨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고추장을요? 네, 이렇게 고추가 많은데 고추장 안 담그면 아까워요. 직접 담근 고추장이 훨씬 맛있거든요. 만식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추장은 아내와 함께 담그던 것이었거든요. 매년 가을이면 둘이서 고추장을 담그는 게 연례 행사였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담근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추장 담그는 법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함께 하면 돼요. 그럼 해볼까요?
만식 씨의 대답에 윤정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내일부터 준비해요. 고춧가루부터 만들어야 해요. 네, 좋아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고추를 땄습니다. 고추장을 만들 생각에 일손이 더 빨라진 것 같았어요. 만식 씨는 오랜만에 일이 즐거웠습니다. 해가 질 무렵 윤정 씨가 돌아가려고 할 때 만식 씨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네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작별했습니다. 그날 밤 만식 씨는 오랜만에 포근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식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고추장 담그기로 약속했거든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고추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윤정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윤정 씨가 안 왔나? 평소 같으면 벌써 와 있을 시간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만식 씨는 대문 앞으로 나가서 길을 내려다봤지만 윤정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윤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식 씨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길을 잃었나? 만식 씨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윤정 씨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만식 씨는 고추밭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계속 길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윤정 씨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대문 앞에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 씨는 기뻐하며 뛰어나갔지만 거기 서 있는 것은 윤정 씨가 아니었어요. 덩치도 크고 거칠게 생긴 낯선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우입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네, 그게 무슨... 그 여자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갑자기 다른 농장으로 급히 배정됐다고 들었어요. 만식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고추장 담그자고 해놓고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다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흔한 일이에요. 일꾼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야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철우는 무심하게 말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식 씨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윤정 씨 생각이 났거든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을까? 만식 씨는 윤정 씨가 있던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가 여기서 고추를 따고 있었는데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철우는 윤정 씨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일은 빨랐지만 거칠었고 고추를 다루는 것도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대화도 별로 없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추를 막 다루지? 만식 씨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만식 씨의 머릿속은 온통 윤정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끓여준 된장찌개 맛, 고추장 담그자던 약속,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미소. 고추장은 언제 담그려고 하셨나요? 철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올해는 안 담글 것 같아요. 만식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윤정 씨 없이 고추장을 담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철우가 돌아간 후 만식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이 기대됐는데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되었어요. 저녁을 차려놓고도 먹을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끓여놓고도 한 입도 먹지 못하고 그냥 내다버렸어요. 역시 혼자가 익숙한 건가. 만식 씨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갑자기 떠났잖아. 왜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는 걸까? 그날 밤 만식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정 씨가 끓여준 된장찌개의 맛이 계속 생각났고 그녀의 조용한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우와 일은 하지만 예전 같은 재미가 없었어요. 윤정 씨가 있을 때의 그 따뜻함과 편안함이 그리웠습니다. 형, 요즘 왜 이래요?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일성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윤정 씨는 어떻게 됐어요? 일은 잘해요? 윤정 씨는 다른 곳으로 갔어. 네. 왜요? 갑자기 배정이 바뀌었대. 일성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미안해요, 형.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만식 씨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며칠간의 따뜻함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남겨놓았어요. 며칠 후 만식 씨는 일성이를 통해 윤정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냈습니다.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큰 농장이었어요. 그곳은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곳으로 일꾼들을 혹독하게 부린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형, 거기는 좀 험한 곳이에요. 가지 마세요. 일성이가 말렸지만 만식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한 번만 보고 올게. 왜 굳이? 그냥 다른 일꾼 구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일성아. 만식 씨는 자신도 모르게 윤정 씨가 걱정됐습니다. 그녀가 그런 험한 곳에서 혹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만식 씨는 낡은 트럭을 몰고 그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윤정 씨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걱정도 컸거든요. 농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넓은 밭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삭막했어요. 윤정 씨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혹독한 노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농장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꾼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야, 너희들, 일 좀 제대로 해. 이렇게 느리게 하면 언제 끝나?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 손놀림이 왜 이렇게 굼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일했어? 만식 씨는 윤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저기 일하는 사람 좀. 뭐야, 누구야?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야? 농장 주인이 만식 씨를 보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정 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윤정이? 아, 그 여자? 왜? 무슨 일인데? 저 사람은 원래 제가 쓰던 일꾼이에요. 다시 데려가고 싶어서요. 하? 웃기고 있네. 계약서도 다 쓴 마당에 무슨 소리야? 농장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발요. 다른 일꾼으로 바꿔드릴게요. 안 돼. 그 여자가 일을 제일 잘해. 절대 안 보내줘. 만식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윤정 씨를 마치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윤정 씨는 내 사람이에요. 만식 씨는 처음으로 윤정 씨를 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내 사람이라고? 하? 뭔 개소리야? 윤정 씨. 만식 씨는 농장 주인을 무시하고 윤정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윤정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가요, 윤정 씨. 함께 가요. 윤정 씨는 만식 씨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자신을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뭐 하는 거야? 일 그만하라고 누가 그랬어? 농장 주인이 윤정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데려갈 거예요. 만식 씨가 윤정 씨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계약 기간이 남았어. 그럼 위약금이라도 드릴게요. 만식 씨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가져올 수 있는 돈은 다 가져왔어요. 이것뿐이야? 턱도 없어. 그럼 얼마가 필요한데요? 결국 만식 씨는 자신의 트럭을 담보로 맡기고 윤정 씨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돈을 갚을 때까지 트럭을 맡겨두기로 한 거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트럭까지 맡기고. 괜찮아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은 일성이가 빌려준 다른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옮기라고 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고추장 담그기로. 윤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곳에서 많이 힘들었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그런 곳에 보내지 않을게요.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윤정 씨의 눈물과 닮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럼 같이 지내는 거예요? 혹시 싫으시면?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서 각각 이불을 깔고 잠들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요. 오랜만에 만식 씨는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 씨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간단한 반찬들을 차려놓았어요. 만식 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살까요? 네, 그럼요.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도 지쳤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진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밭일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집안일을 하는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윤정 씨는 집안일을 맡았고 만식 씨는 무거운 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고추 말리기 딱 좋은 날씨예요. 이제 고추장 담가요. 드디어요? 약속했던 고추장 담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 씨가 고춧가루를 준비하고 만식 씨가 메주를 갈았어요. 이렇게 반죽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치대주세요. 두 사람이 함께 반죽하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며 일했어요. 물은 조금씩 넣어야 해요. 이 정도면 될까요? 완벽해요. 며칠에 걸쳐 고추장이 완성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집에서 담근 고추장이었어요. 맛봐요. 만식 씨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맛봤습니다. 달고 짜고 매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뿌듯한 마음으로 고추장 항아리를 정리했습니다. 함께 만든 첫 번째 작품이었거든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윤정 씨가 만든 반찬들을 팔기 위해서였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맛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윤정 씨가 만든 김치와 장아찌를 맛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윤정이가 요리를 잘해요. 만식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윤정이라는 말에 윤정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가끔 윤정 씨가 멀리 있는 산을 보며 멈춰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뭘 보고 계세요? 아, 그냥. 저 산이 고향 산하고 비슷해서요. 고향이 그리우세요? 가끔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더 좋아요. 혹시, 혹시 또 떠날 생각이에요? 만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 씨가 갑자기 떠날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냥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윤정 씨의 말에 만식 씨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직 그녀에게는 이곳이 임시적인 거처일 뿐이었던 거죠. 윤정 씨,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돼요. 정말,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별이 정말 많네요. 도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별 보는 걸 좋아했어요. 무슨 소원 비세요? 그냥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빌어요. 만식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저도 같은 소원을 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빌면서요. 어느 날 밤 윤정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말이에요. 제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만식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거든요.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걸 잃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채권자들이 집까지 빼앗아 갔어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죠. 윤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요? 네.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빚쟁이 아내라고. 만식 씨는 말없이 윤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어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미안하다고 꼭 살라고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버텨오신 거군요. 네, 하루하루 버텨왔어요.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만식 씨는 윤정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여기 있어도 돼요.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돼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살아요. 진짜 가족이 되어요. 윤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식 씨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갑자기 그날 아침에도 평범하게 인사하고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첫눈이 내렸습니다. 만식 씨는 결심을 했어요. 아내가 남긴 반지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받아줄래요? 이건 사모님의 반지 아닌가요? 이제 당신 것이에요.
만식 씨는 윤정 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가 되어요. 이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윤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와서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만식 씨의 집에 온기가 돌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네, 우리 집이에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진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두 사람은 마을 회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만식이 형, 정말 축하해요. 일성이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고마워, 일성아. 내 덕분이야. 윤정 씨도 축하해요. 형한테 정말 잘 맞는 사람이에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러 왔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소박한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 마을 사람이 되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고추밭을 더 크게 만들기로 했어요. 함께 농사 지을 땅을 더 늘리는 것이 그들만의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올해는 고추를 더 많이 심어요. 좋아요. 고추장도 더 많이 담그고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고추장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로 사계절을 함께 살아냈어요. 봄에는 모종을 심고, 여름에는 김매기를 하고, 가을에는 고추를 따고, 겨울에는 장을 담갔습니다. 여보, 된장찌개 끓여줘요. 네, 금방 할게요. 우리 고추장 정말 인기가 좋네요.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요. 사랑으로 담근 고추장이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만식 씨는 농담도 하고 윤정 씨는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네, 너무 행복해요. 고추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오래된 부부 같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고추밭에서 두 사람은 오늘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만식 씨는 더 이상 혼자 보낸 날들을 세지 않아요. 대신 윤정 씨와 함께 보낸 행복한 날들을 세고 있거든요. 오늘로 412일째네요. 뭘 세고 있어요? 당신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세어봐요. 몇 년이 될지 궁금해요. 평생 셀 거예요. 고추밭에는 올해도 붉은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만큼 빨갛고 뜨거운 고추들이었어요. 이듬해 겨울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윤정 씨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나이가 있어서 가능할까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면 되니까요. 그해 가을,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은지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은지야, 안녕. 만식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은지는 부모님을 닮아 예쁘게 자랐습니다. 고추밭에서 뛰어놀고 엄마가 만든 이유식을 맛있게 먹고 아빠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어요. 은지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 응, 늦가을 고추밭에서 만났단다. 그때 엄마는 정말 힘들었는데 아빠를 만나서 행복해졌어. 나도 고추밭에서 태어났어? 그런 셈이지. 은지는 고추밭 사랑의 결실이야. 세월이 흘러 은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숙제를 해왔는데 고추밭을 배경으로 세 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이 가장 따뜻해 보인다고 했어. 정말? 우리 은지가 그림도 잘 그리네. 엄마 아빠 사랑 이야기도 숙제로 써볼까? 좋은 생각이야. 진짜 사랑이 뭔지 친구들한테 들려줘. 은지의 장문을 읽어본 담임 선생님은 감동했습니다. 은지가 쓴 부모님 사랑 이야기를 읽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데 은지는 부모님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은지를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그해 추석에는 일성이네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형,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일성아. 너 덕분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윤정이를 소개해줬잖아.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윤정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추전을 먹었습니다. 이모, 고추전 어떻게 만들어요? 일성이의 딸이 물었습니다. 비법이 있어. 사랑을 넣는 거야. 사랑요? 응,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야. 그럼 더 맛있어져. 밤늦게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세 가족은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저 별들도 우리를 보고 있을까?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 있을 거야. 그럼 별들도 행복할까? 당연하지.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별들도 더 밝게 빛날 거야. 은지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별들아.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그날 밤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은지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만식 씨와 윤정 씨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금슬이 좋았어요. 엄마, 저 대학 가면 누가 일 도와드려요? 괜찮아. 아빠와 둘이서도 충분해. 은지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엄마 아빠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야. 은지는 농업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부모님의 농사일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 고추밭을 세계 최고로 만들 거야. 대학을 졸업한 은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고추밭 농장도 더욱 발전시켜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은지의 결혼식에서 만식 씨와 윤정 씨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만식 씨는 80을 넘었고 윤정 씨도 70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 고추밭을 돌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으며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처럼 고추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보, 후회하는 거 있어요? 뭘 후회해요? 늦게 만난 거요. 전혀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요?
젊었을 때 만났다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늦게 만나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식 씨의 말에 윤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만났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고추밭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사랑만큼 빨갛고 따뜻한 색깔이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여기 서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그럼 내일도 된장찌개 끓여줘요. 물론이죠. 매일매일 끓여드릴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는 그들이 일궈낸 고추밭이, 앞에는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만식 씨와 윤정 씨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늦가을 고추밭에서 시작되어 평생을 이어간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였어요. 사랑에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깊은 사랑일지도 모르죠. 만식 씨는 15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지만 윤정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윤정 씨는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만식 씨를 통해 진정한 가족을 만났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누구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고추장처럼 오래 숙성되어 깊은 맛을 내는 사랑이었어요.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늦가을 고추밭에서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만식 씨와 윤정 씨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만식 씨와 윤정 씨처럼 행복한 사랑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늦가을 고추밭에서 시작된 사랑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